뭐야, 오늘 또 회식이라고? 한국 회사는 정말 끔찍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회식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진행 형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을 듯합니다. 여기 한국 IT 회사에 파견 근무를 왔다가 눌러앉은 영국 청년이 있습니다. 처음 한국 회사에 왔을 때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은 술 문화였다고 합니다. 회식의 회자만 들어도 등에서 식은땀이 나던 시절이 있었다며 그때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난다고 하는데요. 한국 생활 몇 년 만에 베테랑 회식러가 되었다고 하죠. 커뮤니티와 SNS에 소개되었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영국 청년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젠가는 영국으로 돌아가겠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 커너입니다. 처음 한국에 오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언어와 문화 등 적응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 당연했어요. 시간이 빨리 지나서 한국에서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적응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했습니다. 회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에서 온 저를 많이 도와줬고 친절했습니다. 대부분 영어를 할 줄 알아 소통에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익숙하려면 제가 한국말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한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순탄하기만 했던 회사 생활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회식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회식에 진심이었죠. 제가 출근한 둘째 날 파견 오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회식을 했습니다. 영국에서처럼 그냥 간단하게 술 한잔하는 의미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살려면 삼겹살의 참맛을 알아야 한다며 강조하시던 부장님이 생각이 납니다. 부장님은 늘 유쾌한 분이셨죠. 커너 씨가 우리의 가족이 되었으니 거국적으로 한 잔을 외치시던 얼굴에 미소가 만연하던 부장님의 모습이 떠오르니 오르따라 울컥하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제가 한국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며 또 한 잔, 오늘따라 고기가 부드럽고 좋다며 또 한 잔을 외치셨죠. 사실 저는 술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칵테일이나 와인을 한 잔씩 즐길 뿐이었는데 처음부터 엄청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소주와 맥주는 선택이라고 해서 저는 맥주를 주로 마셨습니다. 삼겹살에는 소주를 마셔야 한다며 늘 아쉬워하셨습니다. 고깃집에서의 식사를 마치고 부장님께서는 내일 중요한 컨퍼런스에 참석하셔야 한다며 아쉽지만 오늘은 1차가 끝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1차라니요. 뭐가 또 있어야 하나요? 생각하며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도 부장님은 직원 한 명 한 명 택시를 태워주시고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본인이 제일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간 하루가 어리둥절할 뿐이었죠. 어색하고 당황함의 연속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 좋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회식 DNA가 저에게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며칠 후 정 대리님이 외부 대회에서 수상을 하셨다며 아침에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장님은 축하를 해야 한다며 회식이라고 하셨어요. 축하 자리에는 맥주라며 치킨집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부장님은 정말 자랑스럽다고 술잔을 짠 부딪혀 건배를 주도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평소 열심히 하는 것을 알고 있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알았다고 또 건배를 하시자고 하셨죠. 그 다음에는 옆에서 정 대리님이 대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만 없이 도와준 팀원들도 고맙다고 또 건배, 정말 기분이 좋으시다며 또 건배를 외치셨습니다. 치킨집을 나와 입가심을 해야 한다며 2차 소주를 마시러 가자고 하셨죠. 그치만 2차는 선택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소주는 아직 적응을 못했다고 말씀드리고 빠질 수 있었어요. 저 말고도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 혹시 집에서 쫓겨날 것 같은 사람들은 빠졌습니다. 그때도 부장님은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챙겼습니다. 그러다 또 며칠 후 부장님은 딸이 장학금을 탔다며 한턱 쏘겠다고 하셨죠. 저는 속으로 오마이갓을 외쳤습니다. 뭐야, 오늘 또 회식이라고. 한국 회사는 정말 끔찍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회식을 가졌습니다. 팀원들이 결혼을 하거나 아이가 생기는 등 축하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회식을 했고 위로받을 일이 있어도
당연히 회식을 했습니다. 부장님이 응원하는 야구팀이 우승을 한 날도 회식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부장님이 회식을 너무 좋아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어느 정도 자유가 따르는 회식이었기 때문에 팀원들도 그렇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자신들도 즐기고 싶을 때는 참석하고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거나 집에 일이 있으면 불참을 하고 있었죠. 오히려 스케줄이 안 되는 직원들은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참 회식 좋아하네 싶었습니다. 회식의 대화의 주제도 참 다양했습니다. 부장님의 원칙이 있었어요. 회사 일은 꺼내지 말 것, 개인사 생활은 본인이 말하기 전까지 물어보지 말 것이었죠. 그러면서 정치, 사회, 스포츠, 문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술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변화가 저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어느새 부장님 옆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고 팀원들의 출석률이 적은 회식에는 기운이 먼저 빠졌습니다. 심지어는 오늘은 왜 회식을 해야 하는지 부장님께 소스를 주고 있었죠. 그리고 맥주파에서 소주파로 변했고 소맥 제조 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 회식은 유쾌했습니다. 잘 몰랐던 한국 생활을 적응하는데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자리였고 가족들과 떨어져 먼 타국에서 외롭지 않게 해주었어요. 저 진짜 영국에서는 모범생이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술을 마셔도 될 때부터 영국에서 먹은 술보다 한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먹은 술이 더 많을 정도로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부장님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뛰어나시고 팀원들을 아껴주시는 분이었죠. 술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다음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직원들의 개인사에 깊게 관여하지는 않으셨지만 직원들의 어려움을 늘 살피셨어요. 늘 대단한 분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적응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기도 했고 때로는 아빠처럼 든든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부장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떠오르면 여전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했을 때 사무실의 분위기는 처참했습니다. 몇몇 분은 울고 계셨고 몇몇 분은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를 직감할 수 있었죠. 출근한 저를 본 정 대리님은 너무 놀라지 말라며 일단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심장은 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설마, 아닐 거야. 그 말만은 제발, 이라고 속으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늘 제일 먼저 출근해 출근하는 직원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던 부장님이 안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벽잠이 없어서 그런다며 본인이 일찍 오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늘 말씀하셨었죠. 부장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말을 어렵게 꺼낸 정 대리님의 말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었어요. 전날 퇴근 때까지만 해도 밝게 웃으며 인사해 주시던 부장님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술은 좋아하셨지만 오래 건강하게 술을 마셔야 한다며 철저하게 자기관리도 하셨었죠. 저녁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죠. 아버지처럼 생각하던 부장님이었는데 너무 슬펐습니다. 주위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말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팀원들과 장례식장을 찾았을 때는 정말 현실임을 깨닫고 마음이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제 평생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영국의 장례식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여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다들 식사하고 술을 마시는 조용한 가운데 떠들썩한 느낌이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한국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다고 생각했었는데 혼란스러웠습니다. 식사를 하라고 권해주셨지만 전혀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 대리님은 장례식장에서는 오히려 식사 대접은 거절하지 않고 먹고 나와야 예절로 여겨지는 한국 문화라고 알려주셨어요. 부장님 생각하며 한 숟가락 먹으라고 하셨죠. 술도 마찬가지라고 하시며 술을 따라주셔서 저는 당연스럽게 건배를 위해 잔을 들어 올리자 정 대리님은 제 손과 잔을 황급히 저지하시며 깜짝 놀라하셨습니다. 저도 놀라 술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습관적으로 건배를 하려고 했으나 장례식장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고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 장례식장 예절을 내가 가장 존경하던 부장님의
장례식에서 배우게 되다니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 후 영국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었지만 그건 부장님께서 바라는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장님은 제 꿈을 알고 계셨어요. 한국의 IT 산업에서는 배울 점이 참 많기 때문에 일을 더 잘 배워서 영국으로 돌아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죠. 그럼 부장님은 카너, 자네는 성공할 거야. 앞을 내다보고 일을 하는 센스가 있어라고 늘 힘을 주셨었습니다. 회식을 주도해 주시던 부장님이 안 계셔 우리는 거의 회식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부장님이 안 계신 회식은 뭔가 밋밋하고 어색했기 때문이었죠. 벌써 몇 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가끔 부장님이 그리운 날에 부장님 이야기를 하며 추억하는 회식을 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회식이다 외치며 얼굴에 미소가 만연하던 부장님 보고 싶습니다. 오늘따라 더 보고 싶네요. 카너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먼 타국에서 믿고 따르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잘 이겨내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소 경험할 일이 많지 않은 장례식 예절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종종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한국의 장례식 문화까지 경험했을 카너 씨였죠. 장례식장을 찾게 될 경우가 생긴다면 한 번쯤은 거기에서의 예절을 미리 확인해보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계속해서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 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